각각 빈도수를 찾는 것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숫자들 먼저, 빈도수 찾는 거는 여기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서 빈도수 찾을게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빈도수 찾는 거 같이 한번 해보고요. 산정도를 먼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산정도라고 목차를 만들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그려볼 산점도는 연비하고 배기량의 산점도만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죠. 요거를 하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는 서브 플롯을 4개를 만들어서 각각 4개의 엑시스에 서로 다른 그런 그 산점도들을 그려보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산점도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페어 플롯하고도 살짝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음. 자, 연비를 Y축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산점도는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연비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연비가 어떤 변수에 종속적으로 변하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싶은 거니까 연비를 Y축에 놓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게 자동차의 배기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배기량의 선점도를 그려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시본 라이브러리 중에서 스캐터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MPG죠, MPG. 그리고 X축을 배기량이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Y축 컬럼 이름 자체도 MPG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뭐 그리드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뭐 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의 배기량이 이게 저도 정확하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부피의 단위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용하는 게 달라서 어, 우리는 리터 단위를 쓰잖아요. 리터 단위. 그리고 1리터가 1000cc.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부피의 단위인데 어,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리터 단위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뭐 문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문서 찾아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비는 대략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배기량이라고 하는 게 그 자동차 엔진 크기에 해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이 크다는 얘기는 자동차도 크다는 얘기고 많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연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비슷한 배기량에서도요. 그 연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배기량이 작은 차들은 연비가 정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고 배기량이 큰 것들은 대체적으로 연비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스캐터 플롯만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요. 리그레이션 플롯, 레그 플롯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Y축은 MPG. 이렇게 하셔가지고 PLT.show. 레그 플롯은 뭘 같이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레그 플롯은 이 회기선을 같이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1차 방정식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점의 크기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점의 크기가 좀 달라서 너무 그 그래프가 달라 보이지만 이거는 그 선점도의 선점도의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바꾸실 수가 있죠. 선점도가 스캐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KWS가 키워드 아규먼트, 베리어블 가변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뜻이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겠지만 S? S였나요?
S가 아마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 정도로 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10으로 하면 조금 커졌고요. 한 16 정도로 해볼까요?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대략 크기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엣지 컬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엣지 컬러. 엣지 컬러가 테두리 선의 색깔이잖아요. 여기를 화이트, 흰색으로 주면, 엣지 컬러가 들어가니까 또 점의 크기가 이 숫자하고 또 바뀌는군요.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하죠.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약간 비슷해졌죠. 약간 비슷해졌죠. 점들이 겹치는 효과를 그 동그라미의 가장자리에 흰색을 줘가지고 점들이 두 개가 겹치는 그 흰색이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기선이 보이는데 회기선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인 색깔하고 같은 색깔로 보이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라인의 가변들이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뜻으로 여기는 아마 컬러가 있을 거고요. 여기를 뭐 인디언 레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보여서 파란색하고 빨간색 좀 대비가 되게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정도 옵션 조금 해주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략적으로 배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비가 안 좋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계선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만약에 회계선을 이런 모양의 회기선과 지금 제가 그린 회기선과 그 레그 플롯이 만들어준 회기선의 차이점을 보면 어, 실제 값과 회기선 사이의 그 오차 어, 여기 있는 점은 요만큼의 오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요만큼이 오차인 거죠. 근데 만약에 회기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점은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추지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오차가 적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차가 훨씬 커지죠. 그렇죠? 그럼 평균적으로 어, 얘네들이 요만큼씩 오차가 있는 것과 아니면은 오차가 오차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과 그죠? 평균을 내보면 아마 이 제가 그린 직선이 그 오차들의 평균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선으로 적당하지 않고 얘가 더 적당한 회계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게 레그 플러스 자동을 찾아줬어요. 그리고 선형회계에서 하는 것도 선형회계도 이거예요. 제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 함수 방정식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가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B가 여기 Y축과 만나는 절편. 그거를 찾는 과정이 선형회귀예요. 모델에 따라서 그 선형회귀식들이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스캐터 플롯 이용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레그 플롯 이용하시는 그 정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브 플롯 만들어서 하자고 했죠. 서브 플롯 만들어가지고 실린더, 홀스 파워, 웨이트, 엑셀러레이션 요 네 가지를 X축에다 놓자는 얘기죠. 그죠? Y축은 전부 다 MPG로 하고 각각의 서브 플롯에는 각각의 엑시스에는 X축을 얘네들로 하자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럼 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선
2 곱하기 2 모양으로 서브 플러트 엑시스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엑시스 plt 서브 플러트 이게 제일 간단할 거고요. 행의 개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역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너무 작아요. 그죠? 여기에 산점도 여기에 산점도 이렇게 하기엔 이건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피그 사이즈 12, 8,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가로 길이를 12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가로 길이를 12, 세로 길이를 8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는 위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얘랑 비슷한 정도로 산점도들을 나타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어요. 인덱스만 잘 생각하시면 되죠. 인덱스가 행 쪽으로 인덱스가 0, 1 이렇게 있는 거고요. 컬럼 쪽에 인덱스가 0, 1 이렇게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엑시스는 인덱스가 0,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1이고요. 그죠? 여기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음. 뭐 하나씩 하나씩 다 그냥 쓰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SNS, 스캐터플러,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바꿔가면서 하면 되죠. 음. 모든 변수는 전부 다 Y는 똑같아요. X, Y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키워드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모든 플롯이 MPG를 Y로 할 거고요. X가 그때그때 바뀌는데 아까 첫 번째 우리 실린더로 그려보자 라고 했죠. 실린더즈라고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얘를 엑시스 어디에다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엑시스는 하고서 여기를 엑시스 인덱스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0, 0이라고 쓰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plt.show 요거 하나만 먼저 그려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아, 파라미터 이름은 AX였죠. AX. 엑시스 줄여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그려졌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 실린더라고 하는 게 음, 종류가 몇 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린더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는 없어요. 그리고 8개짜리. 보통 엔진 안에 실린더가 들어가는데 실린더가 홀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린더들은 보통 뭐 4개, 6개, 8개, 뭐 아니면 12개 뭐 이런 식으로 짝수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혹시 몇 기통 자동차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6기통 자동차, 뭐 8기통 자동차 뭐 이런 거 들어보신 그게 실린더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네. 8기통 그러면은 그 실린더가 8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6기통 그러면 실린더가 6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이게 옛날 자동차들이어서 아마 요 3개짜리랑 5개짜리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수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실린더의 개수가 홀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4개짜리가 제일 많은 것 같죠. 점들 개수를 보면. 그리고 연비도 되게 다양해요. 연비가 나쁜 것부터 연비가 좋은 것까지. 숫자가 클수록 연비가 좋은 거잖아요. 마일이 크니까 거리를 더 많이 간다는 얘기니까. 어, 그래서 실린더가 4개짜리 자동차들은 이렇게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린더 6개짜리는 이렇게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산점도가 박스 플롯하고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적당하게 박스 그리면 이게 박스 플롯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산점도가, 이렇게 산점도가 박스 플롯과 비슷한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카테고리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로 되어져 있지만 일종의 카테고리 변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 복붙하면 되잖아요. 복붙하면서 X축 변수들만 바꿔가면 되죠. 어, 두 번째 마력으로 하기로 했나요? 홀스 파워로 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인덱스 1번에다 그리면 되겠죠. 얘가 그려진 거예요. 음. 얘는 약간 연속형 변수처럼 볼 수 있겠네요. 홀스 파워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력, MPG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레그 플롯 그려보실 수 있을 텐데, 레그 플롯 그려보시면요. 여기도 아마도 뭐 대략, 뭐 이제 짐작이긴 하지만, 요런 정도의 그 회기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마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차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배기량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그러면 회기식을 만들 때요. 이렇게 회기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까 위쪽에서 음, 연비를 계산하는, 예측하는 수식을 만들 때, 연비를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 때 어떤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배기량이 영향을 미친다 그랬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더하기 어떤 개수 곱하기 마력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홀스 파워 줄여가지고 HP라고 쓸게요. 더하기 상수항.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인데 독립변수가 몇 개인, 독립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MPG를 예측하는 그런 수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회귀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하게 될 게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회귀 모델에다가 어떤 변수들을 주는 게 좋을까? 그죠? 몇 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회귀 모델을 만드는 게 좋겠고, 어떤 변수들을 사용해서 회귀 모델을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배기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반비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홀스파워 마력에 대해서도 약간의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연비를 예측하는 식을 만들어 보자. 그럼 이게 머신러닝 모델인 거예요. 어, 머신러닝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을 잘 찾자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인 거예요. 회계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음의 상관관계가 강한 편이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차 무게였죠. 요거를 여기다 그리고 싶으시면 여기 인덱스를 1로 바꾸시면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그러니까 자동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연비는 역시나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계수도 꽤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속도를 하기로 했죠. 변수 이름이 acceleration이었고 그럼 얘는 1,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약간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게 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약간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얘가 좀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0에 가깝게 돼요. 보통 이런 경우. 그래서 가속도는 연비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뚜렷한 그런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변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네 개의 산점들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자, 복붙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만 바꿔가면서 그죠? 반복문 쓰고 싶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우고 깨끗하게 지워졌죠. 자, 우리가 필요한 변수가 여기가 실린더, 여기가 홀스파워, 여기가 웨이트, 여기가 액셀러레이션이잖아요. 이거 2차원 배열로 만들면 어떨까요? 바즈라고 할까요? 바즈. 어, 베리어블들이란 뜻으로 만든 거예요. 자, 뭐 리스트나 배열이나 비슷하니까. 그 안에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또 1차원 배열.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에는 cylinders, 그 다음에 그 옆에는 horse power,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weight, 그리고 그 옆에 acceleration.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인덱스 0번, 그리고 여기가 인덱스 1번, 그리고 첫 번째 리스트 안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두 번째 리스트 안에서도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반복문 두 번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만약에 이 글자들을 다 쓰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요것도요. 요것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mpg죠. mile per gallon. 여기에 컬럼 이름들 볼게요. 컬럼 이름들은 어떻게 찾죠? 컬럼즈. 이거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프린트 해보시면 순서가 조금 다르구나. 어쩔 수 없네요. 실린더, 디스플레이스먼트, 홀스파워, 웨이트,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돼 있죠. 음. 중간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빠져 있긴 하네요. 네. 자, 이 컬럼 이름들이 배열 아닌가요? 배열? 배열이잖아요. 자, 저 컬럼 이름에서 배열이기 때문에 인덱스 쓸 수 있어요. 0번이라고 하면 MPG라고 나오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1, 2, 3이라고 인덱스 써볼까요? 그러면 컬럼에서 인덱스 1번은 실린더, 인덱스 2번은 디스플레이스먼트, 3번은 홀스파워라고 되어 있죠. 그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2번 빼고. 그죠? 4번, 5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컬럼이라고 하는 배열에서 인덱스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꺼내면 실린더, 홀스파워, 웨이트, 액셀러레이션 아닌가요? 맞아요? 얘를 리쉐입을 해버리는 거죠. 넘파이에서 리쉐입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얘네들 타이핑 하드 코딩 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오타를 줄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에서 필요한 컬럼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리쉐입 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넘파이점 리쉐입 배웠잖아요. 음. 그런 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 numpy.reshape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배열 주면 되잖아요. 배열을 어떻게 준다? 배열을 요걸로 준다. 요걸로. 이렇게. 그리고 모양을 주면 되죠. 그죠? 쉐입을 주면 되죠. 쉐입은 2 곱하기 2. 그죠?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프린트 해볼까요? 얘를 프린트. 네. 위에서 제가 하드 코딩으로 만든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죠? 실린더, 홀스 파워, 웨이트,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numpy 점 reshape 그 다음에 얘가 1차원 배열 그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라.
이런 뜻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뭐 요렇게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즈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실 때 이게 간단하긴 하고요. 하드코딩 하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자,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enumerate 두 번 쓸 거예요. I, row, 어디에서? enumerate, bars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for, j,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수 이름이니까 그냥 v라고만 할게요. in, 어디에서? enumerate, row에서. 한번 프린트로 i하고 j도 프린트 해보고요. v도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인덱스 0,0은 실린더, 인덱스 0,1은 홀스파워, 인덱스 1,0은 웨이트, 인덱스 1,1은 액셀러레이션. 그죠?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 x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어줄 값들이 이 순서잖아요. 그죠? 그럼 프린트 대신에 뭘 할 수 있는 여기에서 그 스캐터 플롯 하나만 딱 써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mpg, 그다음에 모든 게 y좌표는 다 동일하잖아요. y축으로 사용할 변수는 다 똑같고 x축으로 사용할 변수가 x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v죠, v. 그죠? v고 그다음에 엑시스 이제 i, j 0,0, 0,1, 1,0, 1,1. 그게 여기 인덱스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그래프겠죠? 네, 똑같은 그래프겠죠. 네. 근데 네 줄 쓰는 게 훨씬 간단하긴 하네요. 그죠? 배열도 만들어야 되고 배열 만들고 다시 반복문 쓰는 것도 세 줄이나 걸리는데 네, 이렇게 그냥 복붙해가지고 바꿔놓으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들 복습하느라 해본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렇게 그리시는 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몇 개 안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바꿔가지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점은 이렇게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상관계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 드린 겁니다. 제가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상관계수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 시험에도 뭐 ADSP나 빅분기나 뭐 이런 데도 상관계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계산식까지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계산식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영어로는 correlation, efficient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냥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표현한 값이고요.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말로만 피어슨이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통계학에서 보면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부 다 그 통계학자 이름들이에요. 그 통계학자 이름들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공식들을 자기가 개발한 거죠. 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켄달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상관계수 종류 세 가지가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켄달 상관계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상관계수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가질 수 있다? 플러스 1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 포함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포함이요.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도 계산해보면 항상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나오게끔만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스피어만 계수도 그렇고요. 켄달 상관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계수가 이 양수인 경우를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음. 상관계수가 상관계수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 그냥 그쵸. 되네. 나 1. 자,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보이죠. 밑에. 요거 이 달러 표시는 그 라텍스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백슬래시 PM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요 달러 안에 있는 게 화면에 보일 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그 원인과 결과는 아니에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구분을 해야 돼. 인과관계는 어떤 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하고요. 이거는 두 개가 그냥 말 그대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도 상관관계가 큰 거예요. 그건 음의 상관관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뚜렷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큰 거고 반비례한다라는 관계가 뚜렷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큰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비례하는 관계가 뚜렷한 거예요. 근데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그 상관계수 두 개는 관계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는 4개만 그렸지만 위쪽에서 여기 배기량까지 포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비, 배기량, 그리고 실린더 개수, 홀스파워, 마력, 웨이트,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6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저거는 순서대로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우리 다시 한번 MPG에서 컬럼스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고요. MPG 실린더 여기 있고요. 실린더가 먼저군요. 그건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싶은 게 연비와 실린더 개수, 배기량, 마력, 무게, 가속도까지.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이거 배열이죠. 배열이면 뭘 할 수 있어요? 슬라이싱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몇 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찾으면 되죠. 6개. 이거 배열 슬라이싱이에요. 맞아요? 그쵸? 배열 슬라이싱이에요.
이렇게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컬럼 이름들 쫙 뽑았죠. 맞아요? 자, 이 컬럼 이름들을 MPG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쓰면 그러면 원하는 컬럼들만 쫙 뽑은 거잖아요. 맞아요? MPG부터 엑셀러레이션까지 필요한 컬럼들만 선택하는 거죠. 여기다 컬럼 이름 써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컬럼즈는 배열이다. 배열은 슬라이싱하면 잘라낼 수 있다. 그럼 이게 여섯 개의 컬럼 이름을 갖는 배열이죠. 컬럼 이름을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넣어주면 그 컬럼들만 선택을 해주죠.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correlation이라고. 쉽죠? 당연히 MPG와 MPG는 상관관계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대각선은 다 1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 일직선상에 쭉 다 모든 점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죠? 자, 실린더와는 마이너스 0.7, 디스플레이스먼트와는 마이너스 0.8, 마력과도 마이너스 0.7, 웨이트와는 마이너스 0.8, 엑셀러레이션은 플러스 0.4. 그러니까 아까 이거 약간 양의 상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0.5보다 좀 작죠. 그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MPG가 각각의 변수들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요 첫 번째 줄만 봐도 돼요, 사실. 자, 이 숫자는 correlation 함수가 안 뜨죠.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metho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파라미터 종류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Pearson이라고 쓰시면 메서드 안 됐나? 소문자로 써야 되나? 소문자로 써야 되는군요. 대소문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썼는데 여기서 피어슨이라고 소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이게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아마 아까 봤었던 값들이 피어슨 상관계수일 거예요. 상관계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가 피어슨 상관계수여서 그게 아마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메서드만 바꿔가면은요. 여기를 스피어만 이렇게 쓰면 이게 스피어만 상관계수예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어, 양수 음수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음의 상관관계는 반비례고, 그 다음에 양의 상관관계는 정비례니까 양수 음수가 바뀌진 않을 거고요. 변수들 간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실린더가 마이너스 0.7,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8이었는데, 실린더가 0.82,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85. 그리고 스피어만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랑 홀스파워가 거의 비슷한 상관계수를 갖죠. 그죠? 여기서는 0.8하고 0.7이니까 약간 차이가 났는데, 여기서는 약간 여기는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계산 공식에서 변수들 간에 아마 그 가중치나 뭐 이런 걸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공식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약간의 그 계산 공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대략적인 거는 뭐 마이너스 1에 가깝다, 플러스 1에 가깝다, 0에 가깝다 이런 경향은 피어슨이나 스피어만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차이점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까 캔달도 있다 그랬죠. 이게 스피어만 상관계수. 여기를 캔달이라고 바꾸게 되면 캔달 상관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캔달 상관계수는 대체적으로 상관계수도 좀 작게 나오네요. 그죠? 피어슨과 스피어만은
좀 약간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켄달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숫자들이 조금씩 작게 나오고 있어요. 상관관계를 조금 더 약하게 계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그 상관계수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은 산점도까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산점도를 살펴보면서 상관계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